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모니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소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이름이 더 Separatist of Zoar. 이 소활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이제 룻이죠. 룻이 소돔에서 이제 급히 피해라는 갔던 작은 성, 그걸 소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영어 이름으로는 조아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소알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동체가 미국 오하이오 주에 이제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알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앞에 있었던 하모니 공동체처럼 독일 뷰르텐부르크 출신들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매우 비슷한 시기에 독일 루터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투스카라와스 카운티라고 하는 투스카라와스 카운티로 이주를 합니다. 이 그룹의 이제 초기 지도자들이 조셉 비멜러 혹은 이제 이 사람이 조셉 보이멜러라고도 부르는데 조셉 비멜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끌었던 초기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 비르텐베르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리 그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퀘이커들이었습니다. 퀘이커들이 이 비멜러의 팔로워들을 이제 도와서 그들에게 직업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들이 이제 오하이오 동부 지역에다, 펜실베니아 지역 좀 넘어가면 오하이오니까 그 오하이오 동부 지역에다가 토지를 구입하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들을 이들이 재정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17년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이 오하이오 동부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공동체 건물들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1년 후가 된 1818년에 약 200명 정도가 이 공동체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멜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공동체 이름을 이제 소알이라고 지었던 것은 이 룻이 창세기에서 소돔이 멸망하게 됐을 때 급하게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은신했던 피난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독일에서의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와서 정착한 자신들의 그 상황을 성경에서 이제 찾다가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제 소알 공동체라고 이름을 적게 됐죠.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그 생활을 같이 공동으로 했던 것은 아닌데요. 이들이 1818년부터 19년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1819년에 이제 소활 분리자회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로 조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각자가 갖고 왔던 재산을 공동체에다가 헌납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각 회원들의 필요를 공동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들은 이 소활 공동체에서 특별했던 것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자율권과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다른 공동체들 보면은 이게 되게 전통적인 사회고 가부장적인 특성이 되게 강해가지고요. 여자들이 상당히 그 가부장제 체제에서 그 소극적이거나 열등한 주의에 이제 한정된 경우가 많았는데, 소활 공동체에서는 여성들에게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도 얻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3살부터 14살까지 가족과 분리돼서 유치원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옛날 스파르타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공동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일종의 타가소에서 이제 자라게 된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어린 나이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처럼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부터 여성, 그 다음에 남성들, 성인 모두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소활 공동체는 19세기 후반까지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제 번성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런 실험 공동체, 유토피안 공동체들이 대부분이 농업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예품들을 만들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적으로 되게 경건하고 그다음에 성실함을 갖추었고 공동체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년이 지나서 경제적으로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제품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그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천부교, 그 박태선 장로가 만들었던 천부교가 신앙촌을 이제 세 군데 건설을 했고, 그 신앙촌에서 여러 가지 형태, 뭐 경공업 제품부터 나중에 중화공업까지 만들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신앙촌에서 만든 물건들, 뭐 간장이라든가 양말이라든가 그런 것이 질이 매우 좋다라고, 그래서 그 상당히 그 구매력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죠. 지금도 뭐 저 인천에서는 여기저기 이제 신앙촌 가게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활 분리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고요. 자기끼리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물건들 중에 이제 특별히 외부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물품들이 있었는데, 밀가루라든가 그다음에 천, 구리, 마차,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곡물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특별히 오하이오하고 이리 운하가 연결이 되는 그 사업에 뛰어들어서 또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도 말합니다. 이 소알파들에게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신조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고향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의 패시피스트였었고요. 그래서 전쟁 참여를 철저하게 거부를 했고, 일체 폭력도 거부를 했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세례라든가 결혼식 같은 전통적인 성례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례전이 없었고요. 세례도 베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할 때는 증인들 앞에서 간단하게 자신들의 결혼 의사를 밝히면 됐지.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결혼식을 했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할러데이 같은 것들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혼 제도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음란이나 음욕이나 성욕으로부터 이제 정결한 삶을 추구를 했다가 1820년대 초반에 잠시 독신 제도를 시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그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밖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1822년에 독신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자.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이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일들이 점점 부담이 되게 되니까 그런 거를 억제할 조치로 독신제도를 잠깐 시도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8년이 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독신제도를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있었던 하모니 공동체하고 매우 다른 점이죠. 하모니 공동체하고 매우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하모니 공동체는 끝까지 독신제도를 고집하다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배출되지 않아서 100년 만에 이 공동체가 종식이 됐는데, 이 그 소아이 공동체도 하마터면 그렇게 갈 뻔했다가 한 8년 정도 해보고 나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1853년도에 조셉 비멜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엄격한 공동체 생활에 젊은이들이나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그 동의를 하지 않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친구도 세상의 문화에 이제 오픈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좀 더 자유롭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싶게 되면서, 거기다 또 이제 세상의 영향력들이 이제 이 공동체 안으로 자꾸 스며들어오게 되면서, 초기 이 공동체를 설립했던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옛날의 이상과 꿈이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되고, 이 공동체나 밖에 있는 공동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1898년도에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해산하기로 결정을 자체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1817년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서 1898년도에 문을 닫은 거니까 여기는 한 80년 정도 역사가 지속이 된 거죠. 지금도 앞에 말씀드렸던 하모니 공동체처럼 그 지역의 역사 유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옛날의 건물들이라든가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실험 공동체로서의 생명은 이제 19세기가 끝나갈 직전에 이제 종식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